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앞으로 많은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서울 변두리의 은빛 노인 공동주택. 이곳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302호에 사는 박창배는 올해로 79. 한때는 문단에서 꽤나 이름을 날렸던 시인이었지만 지금은 시집보다 약봉지가 더 친숙한 노인이 되어버렸죠. 아침 6시 창배는 늘 그렇듯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뻣뻣해진 손가락을 주물러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참 희한해. 늙을수록 사람이 그리워진다니까. 화장실에서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들여다보니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창배는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지팡이를 짚은 채 복도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 공동주택의 자랑거리인 도서관 겸 카페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입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죠. 창배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카페 한쪽에서 문정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70살의 정자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이었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회색빛 머리와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아이고, 정자 씨. 벌써 와 계셨군요. 창배가 미소를 지으며 평소 자리로 향하는 사이 창가 쪽에서는 이순애가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67살의 순애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과 사별한 후 이곳에 들어왔죠. 손재주가 좋아 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배 씨, 어제 쓰던 시는 다 완성하셨어요? 순애가 뜨개질 바늘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호기심과 함께 묘한 애정이 섞여 있었죠. 아직 마무리가 덜 됐어요. 요즘은 영감이 잘 안 떠올라서. 창배가 자리에 앉으며 노트를 펼치자 카페 입구에서 고미숙이 들어왔습니다. 64살의 미숙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죠. 젊은 시절 무속인으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스카프와 큼직한 귀걸이가 그녀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 창배 씨. 오늘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어제 제가 드린 약차 드셨나 봐요? 미숙이 창배 옆자리에 앉으며 은근히 거리를 좁혔습니다. 정자와 순애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죠. 창배는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펜을 들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 여인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에게 머물러 있었죠. 각자의 테이블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창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가끔씩 창배를 훔쳐봤고 순애는 뜨개질 도중 실수를 연발하며 그의 모습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미숙은 아예 대놓고 창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도서관 겸 카페의 오전은 늘 이런 시기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 창배를 중심으로 새 여인의 마음이 소용돌이치는 곳이었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창배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오늘도 시 한 편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다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창배가 일어서려 하자 새 여인이 거의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창배 씨,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는데. 정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에요. 창배 씨는 매운 음식 못 드시잖아요. 제가 갈비탕을 준비했어요. 순애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두 분 다 무슨 말씀이세요? 창배 씨는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약선 요리를 드셔야 해요. 기력 회복에 좋거든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배는 난처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매번 곤란했죠. 감사하지만 오늘은 방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려고요. 몸이 좀 피곤해서. 그 말에 세 여인의 표정이 일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창배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카페를 나섰죠. 지팡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는 동안 세 여인은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은빛 노인 공동주택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미묘한 감정의 파도. 그것은 나이가 들어도 식지 않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였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삶에 대한 갈증이었죠. 창배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카페에 남은 세 여인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자는 창배와 함께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고, 순애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숙은 창배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나이든 여자의 사랑이라니 누가 들으면 우스워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저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창배 주위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창배는 자신의 방에서 홀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쓸쓸하게 느껴졌죠. 문득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현재를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창배는 오늘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세 여인의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적어도 이 차가운 도시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은빛 노인 공동주택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죠.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만들어내는 파문처럼 네 사람의 관계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새벽 창배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며 다시 주저앉고 말았죠. 식은땀이 흘렀고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이런, 또 혈당이. 창배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어 혈당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측정 결과는 예상대로였죠. 저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둘러 사탕을 입에 물고 누워있던 창배는 결국 119를 불러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포도당 주사를 맞고 안정을 찾은 창배는 다음 날 오후에야 공동주택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훨씬 느렸고 얼굴색도 창백했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창배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는 공동주택 입주민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특히 정자, 순애, 미숙 세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나, 창배 씨가 쓰러졌다면서요? 정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돌봐드려야 하는데. 순애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죠. 맞아요. 이대로는 안 돼요.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은빛 노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긴급 입주민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고령 입주민 돌봄 시스템 구축이었죠. 관리소장인 김 과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최근 창배 어르신께서 응급실에 다녀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주택도 입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관리 측에서는 입주민 간 돌봄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 과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입주민을 선정해 다른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죠. 물론 약간의 활동비도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로 박창배 어르신을 선정했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2회씩 돌아가며 순번대로 창배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방식입니다. 김 과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 개의 손이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정자, 순애, 미숙이었죠. 서로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 세 분이나 지원하셨네요. 그럼 월수금은 문정자님, 화목은 이순애님, 토요일은 고미숙님이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창배 어르신의 휴식일로 하고요. 회의가 끝난 후 세 여인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그럼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네요. 정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전 화요일부터요. 순애가 조금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주말이니까 더 신경 써드려야겠어요. 미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렇게 창배를 위한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자는 일찍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전복죽을 끓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죠. 오전 9시 정각, 정자는 음식을 담은 쟁반을 들고 창배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창배 씨, 저예요. 정자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창배는 아직 파자마 차림이었고 머리도 부스스했죠. 아니, 정자 씨. 이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이제부터 제가 창배 씨 돌봄 도우미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제 차례고요. 자, 아침 준비해 왔어요. 정자는 창배의 대답도 듣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당황한 창배가 뒤따라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정자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었죠. 정자 씨,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못하잖아요. 저희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정자는 창배 옆에 앉아 죽을 떠먹여 주려고 했습니다. 창배는 황급히 숟가락을 빼앗으며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제가 먹을 수 있어요. 정자 씨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식사를 마친 후 정자는 설거지를 하고 집안 청소까지 시작했습니다. 창배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난처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죠. 정자가 돌아간 후 창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화요일은 순애의 차례였습니다. 순애는 정자보다 더 일찍 왔죠. 손에는 큰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배 씨,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순애는 바구니에서 각종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전까지 종류도 다양했죠. 이건 다 제가 손수 만든 거예요. 창배 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순애 씨,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다니. 저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순애는 가방에서 뜨개질로 만든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은은한 회색빛의 섬세한 무늬가 들어간 예쁜 목도리였죠. 요즘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창배 씨 목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창배는 감동한 표정으로 목도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죠. 순애는 그런 창배의 마음도 모른 채
빨래며 청소며 부지런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토요일 미숙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미숙은 다른 두 사람과는 접근 방식이 달랐죠. 음식이나 청소보다는 창배의 마음을 돌보는데 집중했습니다. 창배 씨,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이나 할까요? 미숙은 창배에 팔짱을 끼고 공동주택 정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였죠. 요즘 시는 잘 쓰고 계세요? 글쎄요. 예전만큼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비워야 해요. 제가 예전에 신내림을 받을 때도 그랬거든요. 너무 애쓰면 오히려 막히더라고요. 미숙은 벤치에 앉아 창배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창배가 놀라 손을 빼려 하자 미숙이 더 꽉 잡았죠. 창배 씨 외롭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참 쓸쓸한 일이잖아요. 뭐, 다들 그렇게 살죠.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거짓말. 창배 씨 눈을 보면 알아요. 그 깊은 외로움이 느껴져요. 미숙의 직설적인 말에 창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창배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미숙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당연히 외롭죠. 그래서 이렇게 창배 씨 곁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숙이 돌아간 후 창배는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죠. 오늘도 세 분이 다녀가셨다.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교차한다. 이 나이에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다. 한편 그날 밤 공동주택 복도에서는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정자가 창배에게 가져다 줄 야식을 들고 가던 중 역시 같은 생각을 한순애와 마주친 것이었죠. 어머, 순애 씨도 창배 씨한테 가시는 거예요? 네. 정자 씨도요? 두 사람이 어색하게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미숙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죠. 어머나, 두 분 다 여기서 뭐 하세요? 세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세 사람은 창배의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길,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창배 씨한테 부담만 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하지만 그냥 놔둘 수도 없잖아요. 순애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창배 씨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요? 미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세 여인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경쟁이 되어버린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창배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관계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돌봄 서비스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여인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죠. 정자는 매번 더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했고 순애는 창배의 옷장을 정리하며 낡은 옷들을 새 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미숙은 창배와의 대화 시간을 늘려가며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려 했죠. 어느 월요일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일찍 창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정자는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포장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창배 씨,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소풍이라도 가요. 근처 공원에 단풍이 예쁘게 들었다던데. 창배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방에만 있는 것도 답답했거든요. 두 사람은 가까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치니 정자가 새벽부터 준비한 김밥과 유부초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어머, 정자 씨가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저 창배 씨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정자는 수줍게 웃으며 창배에게 김밥을 건넸습니다. 창배가 한 입 베어 물자 정자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죠.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말입니다. 화요일 순애는 더욱 과감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창배의 집에 도착한 순애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죠. 창배 씨,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순애는 가방에서 남성용 정장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감색 양복에 실크 넥타이까지 완벽한 세트였죠. 이게 뭐예요, 순애 씨? 창배 씨가 늘 편한 옷만 입고 계시잖아요. 가끔은 멋도 내셔야죠. 제가 창배 씨 치수 대충 재서 샀는데 한번 입어보세요. 창배는 당황했지만 순애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선 창배를 본 순애는 감탄사를 연발했죠. 어머나 정말 멋있으세요. 역시 창배 씨는 옷발이 좋으시네요. 순애는 창배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떨리는 것을 창배는 놓치지 않았죠. 순애의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자 미숙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창배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죠. 창배 씨, 오늘은 제 방에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특별한 게 있어서요. 미숙의 방은 독특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동양적인 장식품들과 향초가 곳곳에 놓여 있었고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죠. 미숙은 창배를 방 한 구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불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속 신당인가요? 네, 제가 은퇴했지만 아직도 기도는 드리거든요. 오늘은 창배 씨를 위해 특별히 기도를 드리려고요. 미숙은 향을 피우고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창배는 어색했지만 미숙의 진심이 느껴져 가만히 앉아 있었죠. 기도가 끝난 후 미숙은 창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배 씨, 제가 신기를 통해 봤는데요. 창배 씨 주변에 좋은 기운이 모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니까 그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이 더 필요한 법이에요. 미숙은 창배의 손을 꼭 쥐며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창배는 미숙의 눈에서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진짜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창배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시집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낸 첫 시집이었죠. 표지는 낡고 누렇게 변했지만 안에 담긴 글들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창배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참 열정적이었지. 사랑도 이별도 모든 게 시가 되던 시절이었어. 창배는 시집을 덮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새 여인이 보여주는 관심과 애정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창배는 오랜만에 도서관 카페로 내려갔습니다. 일요일은 돌봄 서비스가 없는 날이었지만 세 여인은 모두 카페에 나와 있었죠.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는 척했지만 시선은 온통 창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창배는 평소 자리에 앉아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글이 술술 풀렸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창배는 완성된 시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미숙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차가 담긴 찻잔이 들려 있었죠. 창배 씨, 시 쓰시느라 목마르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미숙 씨. 창배가 찻잔을 받는 순간 뭔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창배의 오래된 시집이었죠.
미숙이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어머, 이건 창배 씨 시집이네요? 아, 그건 창배가 시집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미숙은 이미 첫 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죠. 정말 아름다운 시들이네요. 이런 보물을 숨기고 계셨어요? 정자와 순애도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새 여인은 시집을 돌려가며 읽기 시작했죠. 창배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 시는 정말 가슴에 와닿네요. 늙은 나무에도 봄은 온다라니. 정자가 감동한 듯 말했습니다. 창배 씨의 젊은 시절이 느껴져요. 얼마나 열정적이셨을까. 순애도 감탄했죠. 미숙은 시집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창배 씨, 이 시집 제가 가져도 될까요? 매일 밤 읽고 싶어요. 창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시집은 자신의 젊은 날의 흔적이자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이었죠. 하지만 미숙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가져가세요. 미숙은 기쁨에 겨워 창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자와 순애의 표정이 굳어졌죠. 특히 순애는 베란다로 나가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을 정자가 따라 나갔죠. 순애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저 창배 씨가 미숙 씨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창배 씨를 아끼는 마음은 같잖아요. 하지만 정자의 목소리에도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카페 안에서는 미숙이 창배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자신의 방에서 창배의 시집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 한 편 한 편에 담긴 창배의 영혼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아내를 그리워하는 시를 읽을 때는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숙은 시집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창배를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말이죠. 한편 같은 시각 정자와 순애도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창배가 미숙에게만 시집을 준 것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과연 창배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저 돌봄을 받는 것뿐일까요? 새 여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돌봄으로 시작한 관계가 어느새 사랑의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하지만 누구도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이든 여자의 사랑이라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미숙이 창배의 시집을 받은 날 이후 새 여인 사이의 미묘한 균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정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죽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복과 굴을 넣은 영양죽이었죠. 하지만 창배의 집에 도착한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탁에 이미 죽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이건... 아, 정자 씨. 오셨어요? 순애 씨가 아침 일찍 다녀가셨어요. 오늘이 월요일인데도 말이죠. 창배의 말에 정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순애가 자신의 요일을 침범한 것이었죠. 정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가져온 죽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래요. 순애 씨가 그러셨군요. 그날 오후 정자는 순애를 찾아갔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죠. 순애 씨, 오늘 아침에 창배 씨 집에 가신 거 맞죠? 네, 맞아요. 왜요?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제 담당 요일이라고요. 순애는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으며 정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창배 씨가 어젯밤에 속이 안 좋다고 하셔서 걱정되어서 그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야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미숙이 나타났죠. 무슨 일이에요? 복도까지 목소리가 들려요. 정자가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다뇨? 우리 모두 창배 씨를 돌보는 사람들인데. 미숙의 말에 정자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지만 미숙 씨는 창배 씨한테 특별 대우를 받고 계시잖아요. 시집까지 받으셨으니까.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죠.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우리는 다 똑같이 창배 씨를 위해 노력하는데 왜 미숙 씨만 특별한 거죠? 순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공평하지 못해요. 미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창배 씨가 주신 건데 제가 어떡해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도 기회를 주셔야죠. 미숙 씨만 창배 씨 곁에 있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 여인의 갈등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죠. 그날 이후 세 사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정자는 다음 날 아침 창배가 좋아하는 죽에 몰래 소금을 듬뿍 넣었습니다. 순애가 만들어 놓은 죽이었죠. 안 그래도 싱겁게 먹는 창배가 짠 죽을 먹고 인상을 찌푸리자 정자는 안타까운 척 말했습니다. 어머, 순애 씨가 실수하셨나 봐요. 제가 다시 끓여드릴게요. 며칠 후 구청에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은빛 노인 공동주택에 불법 무속 신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구청 직원들이 출동해 미숙의 방을 조사했고 미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미숙은 직감적으로 누군가의 음해라는 것을 알았죠. 정자 씨, 아니면 순애 씨. 미숙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을 통해 정자와 순애의 과거를 조사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자가 젊은 시절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것과 순애의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날린 후 자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세 여인은 우연히 창배의 방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각자 손에는 창배를 위한 음식이 들려 있었죠. 정자는 삼계탕을, 순애는 갈비찜을, 미숙은 약선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 다들 여기서 뭐 하세요? 정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창배 씨한테 저녁 가져다 드리려고요. 정자 씨도요? 순애가 대답했죠.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제 담당 요일이라고요. 순애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일이 뭐가 중요해요? 창배 씨가 잘 드시는 게 중요하죠. 그만 좀 해요. 애도 아니고. 정자가 소리쳤습니다. 순애도 격해졌습니다. 지금 창배 씨 누구 손잡고 잠든 줄 알아요? 뭐라고요? 정자와 미숙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순애는 미숙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봤어요. 미숙 씨가 창배 씨 손잡고 있는 거. 미숙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창배 씨가 외로워하시길래 손 잡아드렸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됐죠. 우리는 돌봄 도움이지 연인이 아니잖아요. 세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창배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파자마 차림의 창배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죠. 이러지 말아요. 난 누구에게도 마음 준 적 없소. 창배의 말에 세 여인은 얼어붙었습니다. 창배는 이어서 말했죠. 여러분의 호의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저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부담이었단 말씀이세요? 부담이라기보다는 저는 여러분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순애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뇨? 창배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미숙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창배 씨를 아끼는 건 진심이에요. 창배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돌아봤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그냥 놔둬주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세 여인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들의 손에 들린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후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나요? 순애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배 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겠죠. 미숙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랑도 때로는 짐이 되나 봐요. 세 여인은 각자의 음식을 들고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복도에는 쓸쓸한 발걸음 소리만 울렸죠. 그날 밤 창배는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세 분께 상처를 드린 것 같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잊지 못했다. 누군가를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아내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진다. 창배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문득 자신이 너무 잔인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여인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편 각자의 방으로 돌아간 세 여인은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준비한 삼계탕을 혼자 먹으며 눈물을 흘렸고 순애는 갈비찜을 냉장고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은 창배의 시집을 펼쳐보며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 애썼죠. 그렇게 은빛 노인 공동주택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사랑과 외로움 그리고 상처가 뒤엉킨 복잡한 감정들이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쳤죠.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창배는 정말로 누구에게도 마음이 없는 걸까요? 창배가 새 여인을 거절한 날 이후 돌봄 서비스는 형식적으로만 이어졌습니다. 정자는 음식만 놓고 가고 순애는 청소만 하고 떠났으며 미숙은 아예 오지 않았죠. 창배는 오히려 그런 거리감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창배는 아침에 일어나려다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간신히 화장실까지 갔지만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창배는 가까스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기 은빛 노인 공동주택 302호. 그것이 창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창배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진단은 폐렴이었습니다. 노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병이었죠.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돌봄 도우미들에게 연락을 했고 정자, 순애, 미숙은 거의 동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로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창배를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았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정자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폐렴이 심각한 상태래요. 연세도 있으시고 면회는 잠시만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세 여인은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배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죠. 평소보다 훨씬 작고 여려 보였습니다. 정자가 먼저 창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배 씨,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왔어요. 순애도 다가와 창배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아프실 때까지 왜 혼자 참으셨어요?
미숙은 창배의 발치에 서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세 여인이 창배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은 마치 가족 같았죠.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황급히 창배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여인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저는 박창배 씨 딸 박지연입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왔어요. 정자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따님이셨군요. 저희는 공동주택에서 아버님을 돌봐드리던. 지연은 세 여인을 훑어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동안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있으니까. 지연의 말에는 은근한 거리두기가 느껴졌습니다. 순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따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창배 씨가 혼자 사신다고. 지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어서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와요. 이번에도 급하게 비행기 타고 왔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창배 씨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봤는데 상태가 안정되면 요양병원으로 모실 예정이에요. 혼자 생활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요양병원이라는 말에 세 여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연은 이어서 말했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할지는 이제 저희가 결정할게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세 여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마지막이라뇨. 창배 씨는 회복하실 거예요. 지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리는 창배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맴돌았죠. 지연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하네요. 저는 조금 더 있다가 가겠지만. 세 여인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죠. 지금까지의 경쟁이나 갈등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창배 씨를 위했던 걸까요? 순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저 외로워서 누군가를 돌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미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창배 씨도 우리를 그저 돌봄의 대상으로만 봤나 봐요. 가족도 있었는데. 세 여인은 병원 로비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창배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의 쓸쓸한 미소, 시를 쓸 때의 진지한 표정, 거절할 때의 미안해하던 눈빛까지. 그래도 정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창배 씨 덕분에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순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네요. 이 나이에 사랑 타령이나 하고. 세 여인은 서로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날카로운 감정들이 녹아내리고 있었죠. 창배라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맴돌던 그들이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세 여인은 함께 병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식사였죠. 창배 씨가 요양병원에 가시면 자주 찾아뵐 수 있을까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따님이 반대하실 수도 있고. 정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가면 어떨까요? 따로따로 가는 것보다는. 그 제안에 정자와 순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그럼 우리 셋이 함께. 그날 밤 세 여인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정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창배를 향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소유욕이나 경쟁심이 아닌 진정한 걱정과 애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정자는 창배를 위해 준비했던 음식 레시피를 정리했고 순애는 창배에게 주려고 만들던 스웨터를 마저 완성했습니다. 미숙은 창배의 시집을 읽으며 그의 쾌유를 위해 기도했죠. 병원에서는 창배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딸 지연의 얼굴이 보였죠. 아빠, 정신 드세요? 창배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물었죠. 정자 씨, 순애 씨, 미숙 씨는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빠한테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었어요? 창배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그들이 자신을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비록 거절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요. 창배가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은빛 노인 공동주택은 그가 없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죠. 도서관 카페의 창가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세 여인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빈자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자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순애가 다가왔습니다. 정자 씨 혹시 창배 씨 소식 들으셨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따님이 연락처도 안 알려주셔서. 두 사람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미숙이 급하게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찾았어요. 창배 씨가 계신 요양병원. 정자와 순애가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관리사무소 김 과장님한테 부탁했어요. 창배 씨 의료보험 서류에 있대요. 세 여인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앙금은 이미 녹아내린 지 오래였죠. 순애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실래요? 다음 날 아침 세 여인은 함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각자 준비한 것들을 들고 있었죠. 정자는 창배가 좋아하는 책을, 순애는 직접 만든 목도리와 양말을, 미숙은 창배의 시집과 새로 산 노트를 가져갔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한 그들은 면회 신청을 했지만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창배 환자분은 보호자가 면회 제한을 요청하셨습니다. 면회 제한이요? 정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따님께서 가족 외에는 면회를 금지해달라고 하셔서. 세 여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포기하지 않았죠. 저희가 그동안 환자분을 돌봐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잠시만이라도.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그때 복도 저편에서 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세 여인을 본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죠. 어떻게 여기를? 정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님, 저희는 그저 창배 씨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싶어서. 지연은 한숨을 쉬며 세 여인을 병원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죠. 아버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아직 안정이 필요하셔서. 저희가 방해가 될까봐 그러시는 거죠? 순애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버지가 요즘 자꾸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그럴 때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흥분하시고. 미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창배 씨가 저희를 찾으신다고요? 네. 특히 밤에 잠꼬대로 자주. 정자 씨, 순애 씨, 미숙 씨하고 부르세요. 세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은 이어서 말했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왜 처음 본 분들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는지. 하지만 병원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지연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창배의 일기장이었죠. 아버지가 쓰신 일기예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정자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한 페이지를 펼치자 창배의 글씨가 보였죠. 오늘도 세 분이 와주셨다. 정자 씨의 따뜻한 죽, 순애 씨의 정성 어린 손길, 미숙 씨의 위로의 말들. 나는 왜 이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까? 아니면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일까? 순애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실 나도 안다. 이들이 내게 보내는 마음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나도 점점 이들이 그리워진다는 것을.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겁이 난다. 미숙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병원에 실려왔다. 의식이 흐릿한 중에도 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사랑한 건 그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 그들이 준 따뜻함, 그 모든 것을 사랑했던 것이다. 새 여인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제게 부탁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오시면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전해달라고요. 정자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세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던 경쟁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이제 그들은 창배를 향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실로 가는 길 정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참 바보 같았네요.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서로 경쟁할 게 아니라 함께 했어야 했는데. 미숙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해요. 창배 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병실 문 앞에 선 세 여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자 창배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정자 씨, 순애 씨, 미숙 씨, 창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 여인은 동시에 창배에게 다가갔죠. 창배 씨,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정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왔죠? 순애가 창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창배의 시집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매일 읽었어요. 창배 씨가 제 마음을 위로해줬어요. 창배는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준 제가 바보였어요. 정자가 창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너무 성급했어요. 순애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미숙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친구가 됐어요. 창배 씨 덕분에요. 창배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친구요? 네, 이제 저희 셋은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예요. 정자가 대답했죠. 창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그동안 있었던 일들,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창배가 새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퇴원하면 다시 공동주택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함께 해주실 거죠? 새 여인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날 이후 세 여인은 정기적으로 함께 창배를 찾아갔습니다. 각자가 아닌 함께였죠. 그들은 창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친구가 되어갔습니다. 사랑이 꼭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 더 커진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창배가 요양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세 여인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함께 병원을 찾았고 창배가 없는 날에도 자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죠. 은빛 노인 공동주택의 다른 입주민들은 이런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정자의 휴대폰에 지연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자님, 아버지께서 다음 주에 퇴원하신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특별한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부탁인가요? 퇴원하시는 날 꼭 세 분이 모두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뭔가 전해드릴 게 있다고 하시네요. 정자는 즉시 순애와 미숙에게 연락했습니다. 세 사람은 창배의 퇴원을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하기로 했죠. 정자는 영양식을 준비하고 순애는 집안을 정리하며 미숙은 창배가 좋아할 만한 새로운 시집들을 구했습니다. 퇴원 당일 세 여인은 병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모두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마치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설레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창배는 정장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죠. 그의 옆에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배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봉투 3개를 꺼냈죠. 이건 제가 병원에서 쓴 편지예요. 아니, 시라고 해야 할까요? 세 분께 각각 다른 편지를 썼지만 같은 시가 들어 있어요. 세 여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창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지금 읽어보셔도 좋아요. 정자가 먼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창배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인 편지와 시가 들어 있었죠. 정자 씨에게 당신의 따뜻한 죽은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녹여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을 기다리던 시간이 이제는 제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에게 당신이 만들어준 목도리를 두를 때마다 포근한 포옹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정성 어린 손길이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숙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 씨에게 당신과 나눈 영혼의 대화는 제 메마른 감성을 다시 촉촉하게 적셔주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 편지에는 모두 같은 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세 사람의 손이었죠. 세 사람의 손. 봄볕 같은 손이 있었다. 차가운 내 아침을 따뜻하게 데워주던 그 손은 죽을 떠서 내 입에 넣어주었다. 여름바람 같은 손이 있었다. 거친 내 삶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던 그 손은 한 땀 한 땀 사랑을 엮어주었다. 가을달 같은 손이 있었다. 어두운 내 영혼을 은은하게 비춰주던 그 손은 떨리며 내 손을 잡아주었다. 세 개의 손이 모여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삶이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잡은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나는 세 개의 손에 안겨 하루를 버티었다. 그게 사랑이었는지 삶이었는지 지금은 중요치 않다. 다만 기억하고 싶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따뜻했던 손의 온기를. 세 여인은 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배가 자신들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에 감동했죠. 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창배 씨, 이런 아름다운 시를
순애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게 이렇게 큰 의미였다니. 미숙은 시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시는 저희 모두의 이야기네요. 창배가 네 사람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깨달았어요. 사랑이란 게 꼭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모두가 제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저를 살게 해주셨으니까요. 지연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매일 이 시를 쓰고 또 쓰셨어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다고. 창배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 집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네 사람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배는 새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랜 가족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죠. 은빛 노인 공동주택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에 창배 어르신 퇴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많은 입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했죠. 이게 다 뭐예요? 창배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관리소장 김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자님, 순애님, 미숙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창배 어르신의 퇴원을 모두가 기다렸거든요. 창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새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수줍게 웃고 있었죠. 환영식이 끝난 후 창배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창가의 화분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죠. 이것도 다. 네, 저희가 함께 준비했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창배는 창가의 의자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제가 새로운 시집을 내려고 해요. 제목은 세 사람의 손으로 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담으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창배 씨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순애가 덧붙였죠. 미숙이 창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써주세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죠. 창배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으니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새 여인이 돌아가려 하자 창배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정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 여인이 떠난 후 창배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마음속에 따뜻한 영감이 샘솟고 있었으니까요. 창배가 공동주택으로 돌아온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창배의 새 시집 세 사람의 손은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되어 화제가 되었고 정자, 순애, 미숙은 이제 은빛 노인 공동주택의 명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을의 어느 아침 도서관 카페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창배가 늘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죠. 새 여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배 씨가 오늘 안 오셨네요. 정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도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셨는데. 순애가 걱정스럽게 덧붙였죠. 미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봐요. 뭔가 불안해요. 세 사람은 함께 창배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죠. 다행히 비상용 열쇠를 가지고 있던 정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창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새 여인은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창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죠. 지연도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런 일이.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자가 지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에도 창배 씨는 이겨내실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며칠 후 창배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어눌했고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죠. 의사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창배는 고개를 저으며 어눌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아, 니, 아, 지, 에, 가, 고, 십, 미숙이 창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지연 씨, 괜찮으시다면 창배 씨를 집으로 모시고 가요. 순애와 정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희가 진짜 가족이니까 당연히 돌봐드려야죠. 지연은 감동한 표정으로 새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창배가 태어난 후 새 여인은 체계적인 돌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었죠. 정자는 식사를, 순애는 재활운동을, 미숙은 정서적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자는 창배가 먹기 쉬운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순애는 물리치료사에게 배운 재활운동을 창배와 함께 했고 미숙은 창배가 좋아하는 시를 읽어주며 마음을 달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창배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어느 날 창배가 오른손으로 펜을 잡고 무언가를 쓰려고 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죠. 고맙습니다. 단 2글자였지만 새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은빛 노인 공동주택의 다른 입주민들이었죠. 저희도 돕고 싶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창배 씨만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박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공동주택에는 돌봄 자조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정자, 순애, 미숙이 중심이 되어 서로를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혼자 사는 노인들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모임이었습니다. 창배는 재활치료를 계속하면서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말은 어눌했지만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죠. 때로는 떨리는 손으로 시를 써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오고 창배의 8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새 여인은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죠. 공동주택의 모든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큰 잔치였습니다. 창배 씨 생일 축하해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창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창배가 어눌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자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80개의 초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순애와 미숙이 창배의 양옆에 서서 촛불을 끄는 것을 도왔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네 사람은 도서관 카페에 남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죠.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순애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서로 경쟁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자도 웃으며 대답했죠. 미숙이 창배의 시집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시집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세 사람의 손이라는 시는 많은 독자들이 좋아한대요. 창배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천천히 글을 썼죠. 사랑은 꼭 한 남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 여인은 그 글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미숙이 했던 말이었죠. 맞아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봄도 마찬가지고요. 순애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거죠. 미숙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창배는 일기를 썼습니다. 비록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또렷했죠. 오늘은 내 팔순 생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다. 정자, 순애, 미숙. 이 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만은 건강하니까. 은빛 노인 공동주택의 밤은 고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잠든 노인들은 모두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돌본다는 것, 그것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며칠 후 지역신문에 은빛 노인 공동주택의 돌봄 자조 모임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사랑은 나이를 모른다. 마이너스 8순 시인과 세 여인의 아름다운 동행이었죠.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정자, 순애, 미숙은 기꺼이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에요. 정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순애가 덧붙였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돌봄도 끝이 없으니까요. 미숙이 마무리했습니다. 창배는 휠체어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시를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끝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깊어가도 은빛 노인 공동주택의 돌봄은 계속되었습니다. 창배와 세 여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그들이 만든 작은 변화는 점점 더 큰 물결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